안녕하세요. 레이보리 전재의 왕수입니다.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생긴 연세대학교가 얼마 전에 젠더, 난민 강의 들어야만 졸업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젠더 난민을 필수 졸업 과목으로 지정한 놀라운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두 분 패널 김원평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수대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 젠더를 강의하겠다라고 나선 교수가 김현미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9년 3월 23일 날 연세대학교에서 신인종주의와 난민 심포지엄을 열은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신인종주의의 인종주의는 쉽게 말하면 인종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신인종주의는 뭐냐? 신인종차별의 문제가 난민, 즉 난민을 거부하면 이것은 바로 신인종차별이다 라는 상당히 혐오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4명이 발표자 토론 나왔는데 김현미 교수, 나영, 미류, 나영정 다 유명한 친구. 예, 이렇게 4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미류, 나영정, 나영 이 3명은 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보니까 이제는 난민 운동가로 변신을 한 거죠. 다한뭐 예, 그래서 그런 의미네요. 네. 이 김 교수와 함께 심포지엄을 열면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류 씨는 본명 홍지혜 그리고 지금은 41세로 추정이 됩니다. 오,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예, 그리고 인권 단체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 상임 활동가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은 녹색당 공직 후보자 및 당직자 필수 교육에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녹색당에서 공직자가 되려든 아니면 그런 당직자가 인권교육을 되려든 받는다는 거네. 혹은 뭐 공직 후보자가 되려든 이 사람한테 교육을 꼭 받는 거죠. 그러니까 퀴어 때마다 녹색당이 함께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 예. 그리고 나영정은 현재 약 42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에이즈 인권 운동가인데 성적 지향, 성별 정책성 법정책 연구회 상임 연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소수자의 관점과 페미니즘이 결합될 때 강력한 방법과 실천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나영은, 그러니까 나영정, 나영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래도 다른 인물입니다. 나영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사실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도했던 세력이 성소수자, 난민, 페미니즘과 같은 단체였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체 혹은 특정 정치 세력이 난민 이슈, 동성애 이슈, 그리고 페미니즘 이슈 이런 것들을 낙태 이슈까지 그냥 정치 이슈화 해가지고 자기들 아젠다로 잡은 것뿐이지 실제로 난민 심포지엄에 순수한 난민 활동가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가보니까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영 씨도 녹색당 페미니즘 정당으로 가는 길 당원과 당직자를 위한 지역별 교육의 강사로 출연해서 2017년 1월 24일 충남 교육 프로그램의 유일한 강사로 초빙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녹색당에 아주 깊숙이 관련이 돼 있고 심지어 녹색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페미니즘 정당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나영 씨는 2017년 녹색당 북토크에서 페미니즘이 뭐길래라는 강의를 하기도 했고 이분이 또 2017년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부산 지역 강연회의 강연자였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부산 지역 강연회를 공동 주최한 데가 뭐냐? 이 공동 주최하는 분들을 보면 아 이분들이 바로 낙태, 동성애, 페미니즘 그리고 난민까지 함께 정치 아젠다로 잡은 정치 세력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노동당, 민주노총, 민중당, 녹색당, 부산 여성단체연합, 정의당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아젠다를 하나의 자신들의 정치 투쟁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자, 기독교께서 젠더 강의 세미나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젠더라는 용어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1950년대에 원래는 생물학적 섹스만 있었는데 이 젠더가 원래는 뭐 남녀의 사회적 역할 뭐 이런 것으로 나왔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젠더라는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자들에 의해서. 대표적인 게 주디스 버틀러,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젠더라는 개념을 이제 바꿔가지고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뭐 어느 정체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니까 뭐 수십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 젠더 플루이드는 막 변하는 거예요. 막 아침 됐다가 저녁 됐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그게 성 자체를 바꾼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뭐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뭐 염색체나 유전자가 바뀌는 건 아닌데 또 불구하고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젠더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여자 목욕탕도 갈 수 있고 샤워장도 갈 수 있고 이거는 사실은 대다수의 진짜 여성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거 인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자꾸 인권이라는 말을 오용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권리. 우리가 그 정말 기본적인 것은 보호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잘못된 거를 인권이라고 이제 덮어 씌워서 그걸 자꾸 강요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젠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더도 그 사람이 뭐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인권에 포함시켜서 그걸 인권의 하나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수많은 부작용과 피해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세대학은 적어도 연세대학은 선교사님이 세운 거 기독교 대학인데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인권 또 진짜 여성들한테 아주 나쁜 이런 것을 전 학생들한테 다 가르치고 세뇌를 시키겠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뭐 연세대학에 있는 뭐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딱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연세대학교 정체성이 어긋난 것이다 해서 요거는 반드시 막고 왜 이걸 안 막으면 결국은 그 필수 과목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세뇌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당시 연대 정문 앞 시위에도 네. 참석을 하셨는데 네. 그때 모습이 어떠셨나요? 네, 저는 그 연세대가 단순한 뭐 명문대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명문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독교 설립 이념에 세워진 그 위에 세워진 대학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의 영적 그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영적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 그날 기자회견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주셨는데 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진리와 자유, 그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기반으로 세워진 말씀이잖아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마지막 때 정말 이 어두운 때 이 사단 마귀가 이런 영적으로 좀 리더가 될 만한 이런 학교들을 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굉장히 위험한 건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현미 교수라는 그분이 이 젠더와 페미니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이 13주 동안의 인권과 젠더 강의를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야 졸업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었을 때 연대에 참 영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원장님 김현미 교수님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이분이 사실은 남성 혐오를 주장하는 분이세요. 2016년 10월 5일에 문학 잡지 리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현미 교수가 글을 기고한 것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갈리아 세대로 불릴 수 있는 소위 제3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혐오를 남혐이라는 언어로 되돌려 줄 만큼 강력한 맞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현존 페미니스트들이다 라고 여성 혐오에 대해서 남혐오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을 뿐 아니라 메갈리아는 남성 혐오 단체였어요. 거기를 이 리터 기곡을 외에서라도 여성주의 대회에서는 메갈리아는
한국 여성 페미니즘을 가장 확대시킨 대단한 곳이다라는 취지의 메갈리아 적극 찬성 내지 지지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했던 분이라는 거죠. 근데 대학교에서 이런 분이 젠더 인권 강의를 할 수가 있죠? 더 놀라운 건 네. 이분이 2019년 1학기니까 바로 얼마 전이죠. 네, 얼마 전. 직전 학기입니다. 그때 수업 계획표를 입수했는데 이제 방송 자료 나갑니다. 네. 보시면 중간고사 이후에는 싹 동성애 교육을 시켜 학생들한테 본인 수업 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섹슈얼리티와 기술, 동성애, 레즈비어니즘, 현대사회의 젠더 불안정성. 맨 마지막 수업은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와 불안정성의 일상화라고 해서 동성애가 아닌가 보다 했더니만 옆에 참고 서적, 강의의 주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적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주의 경제학, 젠더와 대한 경제.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교수를 하시는 이유가 학생들한테 동성애 사상 주입시키려고 그러게요. 네. 하시나라고밖에 제가 느껴지지 않는데 사실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갈고 닦을 어떤 기회의 공간으로 대학을 활용하는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네. 뭔가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리고 이게 거죠. 또 선택이라면 또 조금 말이 틀려져요. 뭐 선택이라면 듣고 싶은 학생만 듣겠지만 이거를 필수로 했을 때는 이건 굉장한 진짜 대한민국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우리 영재들이 이런 걸 다 배우고 지금 졸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김현미 교수가 실제로 이번 문제되는 연세대 인권 강좌에 젠더 수업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문제점이 당연히 보이죠. 보이는데 이거는 정말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어법과 문법이 전형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미니즘 세력과 동성애 세력이 결합돼서 강력한 힘을 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독해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처음 강의는 이렇게 나갑니다. 여성 폭력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처음에는 왜 근대에 있었던 여성을 향한 부당한 대우들 그거 당연히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고 다 느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성 폭력,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젠더로 갑자기 넘어가 버려요. 젠더로. 근데 사실 여성의 문제랑 젠더의 문제는 다른 거죠. 그렇죠. 젠더는 예. 당연히 네. 동성애라든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을 맞아요. 포함하는 건데 네. 왜 여성 폭력의 문제가 갑자기 젠더로 넘어가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 강의를 보다 보면 아 여자들이 폭력당하면 안 되니까 젠더도 인권으로 받아들여야 그렇죠. 된다라는 맞아요. 그런 어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강의 12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색이 나오고 이분의 학생들한테 주입하고 싶은 핵심 콘텐츠가 나온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분은 여성 폭력의 문제가 갑자기 젠더로 이 논리적 비약을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약 12분부터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영역에 민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 민주화. 촛불에 대한 얘기가 언급, 네. 최근에 있었던 정치 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 최근엔 정치 혁명은 당연히 촛불과 문재인 정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마치 여성이 폭력당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젠더를 인정해야 되고 이것을 확실하게 인권의 문제 해결하려면은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민주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현재 정권을 우리가 지지해야지만 곧 인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 진보 세력을 진보 집권을 만약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면 너는 인권 침해, 비인권 이런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서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지 않나요? 학교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제 원색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싫어하는데 네. 여성 폭행 젠더를 얘기를 하다가 연결해서, 갑자기 젠더 얘기로 그게 수직 상승을 하는 거죠. 논리적 비약을 하는데 학생들은 젠더와 여성 폭력이 동일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영역의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최근에 한국의 이런 정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 마치 이제 결론은 이제 문재인이야 보니까 이분의 결론은 문재인이야. 네. 그러니까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은 다 인권을 침해하는 세력인 것처럼 세력이다. 느껴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아까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여성단체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굉장히 큰 단체예요. 여기서부터 여성 국회의원도 나오고 도의원도 나오고 시의원도 나오고 이렇게 그 굉장히 큰 진보 여성 단체인데 그 늘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그 여성 단체인데 이 성평등, 젠더 평등 또 동성애 이런 걸 지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젠더라든지 뭐 성평등, 젠더 평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에는 진짜 여성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는지. 근데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보 여성단체들이 이 성평등하고 젠더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동성애자들이 레즈비언들이 이 여성단체 일부러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그 단체를 이제 다 좀 왜곡시켜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뭐 페미니즘하고 뭐 이런 걸 다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여성들이 자유를 얻고 막 더 좋아지는 것처럼 갑자기 여성 뭐 차별하다가 갑자기 젠더로 뛰는 것처럼 이게 막 교묘하게 믹스를 해가지고 일반 여성들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세대에 있는 많은 여학생들이 이걸 자꾸 듣다 보면 아이고 그 젠더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해야지 여성의 자유가 신장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진짜 여성들을 사랑하는 학자들, 여성 학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니다. 그 젠더라든지 이 성평등하면 여성들한테 아주 불리하고 안 좋다. 진짜 여성들을 위한 길은 양성평등, 남녀평등으로 가야 된다. 남녀가 똑같이 평등으로 가야 되지 이 젠더라든지 성평등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좀 이 여성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여성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좀 이거를 저쪽의 잘못을 탁 파헤치고 사실은 그건 조금만 보면 좀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여성 하다가 젠더로 가는 게 논리적인 비약이잖아요. 그런 걸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딱 지적을 하고 정말 모든 여성들을 모든 여성이 원하는 그 길로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대표님은 네, 저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젠더 연세대에 있을 그 젠더 교육을 꼭 막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죠. 필수라고 하는 것까지는 선택도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될 것 같고요. 졸업생들이나 지금 재학생들이 이 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연세대 인권 교육의 문제점 중에 젠더 강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세대 얘기를 2부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많이 꾹꾹꾹 눌러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